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향수 형성평가 풀이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향수 형성평가 문제 10문제를 다 풀어봤을 테니까 이번 시간에 정답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각 연이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랬는데 이 시가 병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도 우리 초등학교 과학 시간부터 왜 직렬 연결 이렇게 나열되는 거 직렬 연결 그 다음에 병렬 연결 하나씩 이렇게 나열되는 거 병렬 연결 뭐 이런 식으로 들었을 텐데 이 시의 흐름이 구조가 이렇게 하나씩의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유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 1년부터 5년까지의 내용이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무슨 아침이었다가 점심이었다가 저녁 때가 됐다가 이런 흐름은 나타나 있지 않죠. 시 전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 4, 5번도 볼게요. 3번 동일한 식구와 비슷한 문장 구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뭐 너무 당연히 이 시를 배웠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동일한 식구 후렴구에 들어가 있고요. 그곳이 차마 꾸멘드리칠리아 계속 5번 반복하고 있고요. 비슷한 문장 구조 누가 뭐 이런 걸 하는 곳이라는 이런 표현이 또 뭐뭐 하고 뭐뭐 하는 곳 이런 표현이 각각의 연에 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표현들이 다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4번 토속적인 시어를 구사하여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토속적인 그런 향토적인 시어들 우리 찾아봤었죠. 실개청, 얼룩배기 황소, 그 다음에 지화로, 그 다음에 뭐 집베개 뭐 이런 표현들이 토속적인 시어, 향토적인 시어에 해당이 되더라 라는 얘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향의 전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랬는데 무슨 시각적 이미지 특히 많이 나왔고요. 청각적 이미지, 뭐 공감각적 이미지까지 다양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와서 훨씬 더 우리에게 이 고향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얘기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내려갈게요.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자, 화자, 시적 화자와 시인은 똑같진 않아요. 알고 있죠?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른이 돼서 어린 시절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화자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기에서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은 어른이 돼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고향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정말 주제를 표현한 그런 말이지. 그리움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 시의 주제잖아. 그 다음에 디귿, 고향을 아름답고 따뜻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고 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상처를 지니고 있다. 가난하긴 한 것 같아. 그죠? 봤을 때 막 부유한 어린 시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게 상처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있어요?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죠. 다신 돌아가기 싫어. 난 진짜 어린 시절이 너무 싫었어. 이렇게 상처를 지니고 있는 그런 화자는 아니었네요. 리을만 빼고 기역, 니은을 답으로 하는 4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것보다 실제 시험 문제는 한 5번쯤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4가지를 다 넣거나 그러면 좀 더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 그런 식으로 좀 변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내려갈게요. 이 시에 드러나 있는 고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고향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굉장히 따뜻하고 단란한 가족이 있고 그리운 그런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평화롭고 한가로운 이미지 맞고요. 꿈 많던 어린 시절에 기억이 있는 곳 우리가 3년의 내용을 보면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을 찾아서 이제 갔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쵸? 3번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족들의 모습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고요. 겨울밤 늙으신 아버지와의 추억 그랬는데 이거는 이연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맞네. 5번 누이가 고단한 삶을 피해 벗어나고자 했던 곳? 누이가 나오긴 해. 여기 사연에 보면 어린 누이 아내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누이가 나는 이 고향을 벗어나고 싶어 이러면서 도망갔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내려갑니다. 이 시를 바탕으로 작품의 구성 요소와 작품 전체의 관계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그랬는데 이런 주관식 문제는 우리가 학교 시험에는 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학습활동 4번 문제에서 다 배운 거여서 학습활동 4번 문제 이거 62페이지 교과서 있는 사람은 보세요. 62페이지에 학습활동 4번 문제 제가 아예 거기 답을 읽어보면 뭐라고 여러분들이 써놓으셨냐면요. 이 시의 주제는 고향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이야. 이 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화자, 운율, 심상, 표현기법 등은 화자의 정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시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는 유기적 관계임을 알 수 있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으로는 여기에 화자, 운율, 그 다음에 심상 정도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기적 관계가 뭔지는 알지요? 아주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유기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 화자, 운율, 심상 같은 구성 요소는 이 시 전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학습활동에서 공부한 거니까 이 정도 답만 체크하고 4번은 그냥 넘어갑시다. 자, 5번 문제 올라갈게요. 이 시에서 고향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향토적 소재, 고향을 그리움의 그 장소로 나타내주는 그런 소재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 앞에 토속적인 시어를 구사했다. 이런 표현과도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속적인 시어, 향토적 시어 우리가 앞에서 동그라미 쳤으니까 1번 문제 할 때 1번에 보기 2번 할 때 제가 동그라미를 벌써 다 쳐놨어요.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지화로, 집베개 이런 것들이 시골을 나타내주는 향토적인 소재에 해당된다. 이거 말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너무 당연하고 5번 같은 경우에도 벼 이삭 같은 경우 고향을 나타내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답은 4번인데 전설바다는 뭐냐? 잠깐 다시 시로 들어가 봅니다. 4연에 보면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라는 부분에 밑줄도 쳐져 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으니 꾸며주는 게 바로 뒤에 있는 검은 귀밑머리야. 머리가 이렇게 물결같이 검정색 물결같이 밤물결이니까 검정색 물결같이 그렇게 머리가 흩날리고 있더라. 누구의 머리가? 어린 누이의 머리가. 그러니까 어린 누이인데 얘가 어린 누이야. 이 정도로 하자. 어린 누이인데 어린 누이 머리가 이렇게 흩날리는 모양이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그런데 왜 그냥 바다 아니고 전설 바다 이러면 약간 신비한 이미지까지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누이의 흩날리는 머리를 검은 머리를 이렇게 좀 약간 신비하고 이렇게 좀 역동적인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다라는 직유법을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의 이미지와는 전설 바다가 상관이 없겠죠. 거리가 먼 표현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6번. 이 시에서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그랬는데 이것도 시에서 찾으면 단란하고 행복한 모습? 물론 뭐 고양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도란도란거린다. 어때? 도란도란이라는 의성어가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긴 한데 이 의성어가 이 안에 막 다툼이 있을 때, 사이가 나쁠 때 이런 도란도란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잖아요. 그죠? 이런 도란도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되게 화목한 가정, 화목함, 단란함, 이런 가정의 모습을 그래서 뭐 서로 되게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대화 나누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시어가 바로 도란도란이라는 시어예요. 그러니까 도란도란만 쓰셔도 되고요. 시어를 다 쓰라 그랬으니까 도란도란 거리는 까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도란도란 거리는 시어를 찾아 쓰라 그랬으니까 그냥 도란도란 거리는 까지 다 찾아서 써볼게요. 그래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아봤습니다. 이번엔 7번 문제입니다. 기억과 같은 심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랬는데 기억을 그냥 제가 읽어보면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랬어요. 우리 금빛 게으른 울음은 공부했으니까 알 겁니다. 기억 부분 금빛 게으른 울음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되는 답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공감각적 심상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공감각적 심상이 뭔지는 우리 다 공부했는데 복습해보면 공감각적 심상은 감각이 서로 공유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감각이 서로 섞이면서 이 감각이 서로 전해져야 될 게 저 감각으로 좀 변해서 전해지는 그런 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빛 게으른 울음에서도 울음인데 황소의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인데 그걸 금빛이다 라고 해서 시각화시켜서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는 그런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그것과 같은 심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1번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반짝이는 금모래 그랬으니까 시각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그랬으니까 청각 나타났어요. 하지만 합쳐지진 않았네. 그 다음에 2번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그랬어요. 새빨간 감, 새빨간이라는 것에서 시각적 심상을 느낄 수 있고 바람소리라는 것에서 청각적 심상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또 하나로 합쳐졌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선생님들 가운데는 이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 이 부분을 공감각적 심상으로 보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연구단체에서 하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작가인 신경님한테 전화를 걸어봤대. 그랬더니 신경님은 그냥 시각 따로 청각 따로 이런 걸 복합 감각이라고 하는데 복합적 감각으로 그냥 보고 싶다라고 작가가 그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그냥 따로따로 복합 감각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3번.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불빛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뭐 시각적 심상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겄네 그랬는데 울음이라는 건 청각적 심상인데 그런데 울음이 탄다, 불이 탄다 이런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울음이 탄다라고 했으니까 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시각적 심상도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런데 따로따로 쓰였나 보니까 울음이 타는 강, 울음이 타다. 이게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왜 그 가을 강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이 시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울음이 탄다라고 하는 울음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청각을 빌려다가 표현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표현하고 싶은 요 청각을 빌려서 표현했다라고 해서 시각의 청각화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 개의 심상이 다른 심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그 표현이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3번에서 공감각적 심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마저 봅시다.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차가워. 어디로 느낄 수 있어? 피부로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촉각적 심상. 그 다음에 5번 내려가면 모밀목이 먹고 싶다. 그 싱겁고 구수하고 싱겁고 구수하고 이런 건 맛, 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미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공감각적 심상은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상들을 리스인 시들을 한번 많이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류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배우지 않은 시들을 선택지에 내는 그런 문제를 어려워하는데요.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니은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니은이 뭔지 제가 또 읽어보면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후렴구네요. 니은 후렴구가 여기 5개의 연에 똑같이 나왔는데 후렴구가 나오면 온율감을 높여주고 또 여기서는 연을 구분하는 그런 효과라든가 구조적인 안정감을 부여하는 효과라든가 나는 그 고향을 잊을 수 없어 라는 그런 내용을 5번 반복했으니까 강조하는 자기의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1번 리듬을 만들어 운율을 형성한다. 당연하고 5번이나 반복했으니까 운율감이 당연히 높아지죠.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한다. 절제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감정을 굉장히 폭발해서 감정이 더욱더 심해지게 만드는 거지 절제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일단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입니다. 자, 3번.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 압축해서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너무 고향에 가고 싶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 한 줄로 압축해서 표현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각 연의 시상을 매듭지어 연과 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각 연의 끝에 나와서 연을 구분해 줍니다. 5번 작품 전체에 형태적 안정감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 나가보십시다.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얘들아 이거는 본문 내용을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9번에 먼저 A부터 살펴보자. A 부분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 A 부분인데 A 부분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면 A. 청각적 심상을 통해 고향 들판의 전경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지줄된다 지줄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말을 한다 제잘제잘 거린다 라는 그런 표현이니까 당연히 청각적 심상 쓰인 거 맞겠죠. 그러니까 1번의 설명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B에 대한 설명 볼까요? B. 화류법을 통해 고향의 겨울밤 전경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화류법이 뭐니 얘들아? 화류법은 살아있지 않은 것,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 생물처럼 표현하는 게 화류법이었어요. 비인 밭에 아무것도 없는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소리가 말 달린대. 소리는 살아있는 거야? 안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게 아니야. 무생물인데 이런 무생물을 말 달린다라고 생물처럼 표현했으니까 화류법이 쓰인 거 맞네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더라. 그래서 화류법이 쓰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C로 내려가 봅시다. C. 유년 시절 허황된 꿈을 쫓던 이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파란 하늘이 꿈과 이상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 맞았어요. 어린 시절에 꿈, 이상을 찾아가려고 했다 라는 그런 표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허황된 꿈이야. 진짜 이룰 수 없는 꿈이야. 이런 표현이 여기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꿈을 쫓으려 했던 일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C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고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마저 D, E까지 볼게요. 4번 D.
직유법을 통해 사랑스럽고 신비로운 누이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어. 반물결 같은 할 때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뭐뭐 듯이, 뭐뭐 있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직유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 어린 누이의 그 검은 귀밑머리를 춤추는 반물결 같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2. 촉각적 심상을 통해 고단한 삶을 나타낸다. 따가운 햇살, 등으로 느껴지는 거지? 등에 있는 피부로 느껴지는 거니까 촉각적 심상이 쓰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확인해 봤더니 뭐가 답이었니? 아까 허황된 꿈을 쫓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3번이 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문제, 쉬어서 10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아는 애 밑줄을 쳐줘야 되는데, 그치? 자, 이 시는 우리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서정주의 외할머니의 귀한 팻마루라는 시였습니다. 생각 펼치기에서 배웠는데요. 자, 서정주의 이 시는 그냥 눈으로 봐도 다른 그 짧은 그런 어떤 시의 그런 형태를 띠지 않고 있죠. 산문 같은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문처럼 썼지만 그 안에 나름대로 시기 때문에 운율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산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 산문시에 해당됩니다. 여기도 어린 시절 어떤 그 외할머니의 그 집 이런 걸 좀 회상하는 듯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선택지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이 시와 보기는 모두 대상을 추억하고 있다. 그렇죠? 고향을 외할머니를 추억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이 시와 보기는 모두 향토적 소재를 통해 친근한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시에서도 많이 나왔고 위에 서정주 시에서도 뭐 팻마루라든지 그 외 등등 장독대 뭐 이런 것들이 친근한 정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번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향수라는 시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특히 더 많이 쓰였고요. 다른 심상도 쓰였지만 그 다음에 이 시에서도 외할머니의 귀한 팻마루라는 시에서도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우리 배웠을 겁니다. 유년 시절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팻마루에서 찾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시는 자유시로서 운율을 가지고 있으며 보기는 산문시로서 운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얘도 시야, 시. 산문시란 말이야. 산문, 그냥 무조건 산문인 게 아니라 산문의 형태를 가진 시예요. 그러니까 자유시나 산문시나 다 시로서 운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산문시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운율은 아니겠죠. 속으로 느껴지는 내재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이 시는 정경묘사를 통해 회화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보기는 이야기를 통해 서사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렇죠? 향수라는 시는 그림으로 고향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보기의 시는 하나의 이야기를 읽는 듯한 그런 어떤 서사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 맞습니다. 자, 10번까지 해서 향수 형성평가 문제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